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살랑거리는 봄바람처럼 다가온 가슴 따뜻한 늦사랑에 대한 사연입니다. 사랑은 젊은 시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올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인연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용인에 살고 계신 68세의 박순자 씨입니다. 박순자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인데요. 여느 부모님처럼 하나뿐인 딸을 키우고 나중에는 손주까지 돌보며 바쁜 삶을 보내셨습니다. 6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로는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셨지만 혼자 남아 조용히 살아가는 게 박순자 씨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맞벌이로 바쁜 딸의 부탁을 받고 어린 손주를 돌보게 되면서 박순자 씨는 새로운 보람을 느끼며 사랑으로 손주를 키우셨죠. 하지만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박순자 씨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라는 딸의 말에 따라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순자 씨는 이 쉬어가려던 순간에 뜻밖에도 동네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셨다고 합니다. 박순자 씨는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계기로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박순자 씨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부터 시작될 박순자 씨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인생 후반에 찾아온 소중한 인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박순자 씨가 살아온 세월을 잠시 되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박순자 씨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가정을 일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이어오셨습니다. 용인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가정을 꾸리고 딸을 낳아 키우며 매일같이 바쁘게 살았던 날들이 그저 행복이었다고 회상하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돈을 모았고 퇴근 후에는 가족을 위해 따뜻한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함께한 남편과는 성격도 생활 방식도 참 잘 맞아 무난하게 살아왔습니다. 두 분 다 많은 욕심이 없으셔서 작은 집에서도 그저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딸이 자라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가정을 이룰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에는 남편과 손을 맞잡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딸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자부심도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탄했던 가정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6년 전 평생의 반려자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박순자 씨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잡고 다니던 길을 혼자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버거웠고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때마다 박순자 씨는 그저 하늘을 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가족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견뎌내셨고 홀로 된 뒤에도 성실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첫 아이를 낳게 되었고 이 소식은 박순자 씨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기쁨이었습니다.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딸은 맞벌이로 바빠서 낮 동안 손주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마침 혼자 시간을 보내던 박순자 씨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기꺼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손주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함께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녁이면 손주를 재우고 돌아오는 일상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박순자 씨는 손주와 정말 특별한 유대를 쌓으셨습니다. 하루하루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삶의 새로운 활력이었고 딸에게는 좋은 부모이자
자상한 조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회사 일에 적응해 가면서 어머니가 이제 좀 쉬셨으면 좋겠다고 권했을 때 처음에는 섭섭하기도 했지만 결국 딸의 권유를 받아들여 육아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육아 생활로 쌓인 피로를 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셨고 박순자 씨는 혼자만의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순자 씨는 다시 홀로 지내는 생활에 적응하던 중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의 독서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책을 좋아했던 박순자 씨는 이 모임이 어쩌면 자신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모임에 참석하게 되셨고 그곳에서의 만남은 박순자 씨의 삶에 또 한 번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독서 모임은 박순자 씨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고 특히 모임에서 만난 김진수 씨는 조용하면서도 아는 것이 많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그저 비슷한 연배의 동네 이웃으로 가볍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점차 박순자 씨에게 특별하게 느껴지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박순자 씨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킨 사건은 바로 독서 모임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문화센터 독서 모임은 매주 한 번씩 열렸고 박순자 씨는 책을 좋아했던 덕에 이 모임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모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일 자체가 즐거운 일이었지만 특히 한 사람이 박순자 씨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71세의 김진수 씨였습니다. 김진수 씨는 다른 이들보다 항상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매주 모임에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가 가진 생각과 지식이 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김진수 씨의 태도는 박순자 씨에게 매우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씨가 김진수 씨를 조금 더 의식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은 독서 모임에서 나온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각자 인상 깊은 책 구절을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한 참가자가 요즘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평 섞인 말을 하자 김진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변화 중 하나겠죠.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그저 안타까운 시선보다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김진수 씨의 방식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그의 경험과 인생관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말에 감명을 받아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서 모임이 끝나고 박순자 씨는 김진수 씨를 그저 지난 3달 동안 책을 함께 나누었던 인연으로만 남겨두려 했습니다. 모임이 마무리되던 날 멤버들과 함께 카페에서 간단히 뒤풀이를 했을 때도 김진수 씨는 다른 멤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임 친구 중 하나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속에서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박순자 씨는 차츰 김진수 씨에 대한 기억을 마음 한구석에 접어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고 바람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꽃잎이 흔들리던 따스한 봄날, 박순자 씨는 다시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에 자연스레 동네 도서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책을 고르고 있던 중 박순자 씨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수 씨였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여기서 또 만나네요. 잘 지내셨어요? 김진수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 인사를 들으니 어딘가 모르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한때의 인연으로 끝낼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또 우연히 마주친 것이 정말 우연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서관 밖으로 나가 동네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둘 다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었지만 조용히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층 더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순자 씨는 김진수 씨와의 대화가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로는 누구에게도 깊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던 박순자 씨였지만 김진수 씨와의 대화에서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며 자신도 모르게 속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수 씨 역시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 지금의 일상, 그리고 가끔씩 느껴지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오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박순자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그렇고요. 그 말이 어찌나 솔직하게 다가왔는지 박순자 씨는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간 홀로 지내면서도 외로움을 애써 무시하며 견뎌온 날들이 떠올랐고 그동안의 삶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간간히 도서관에서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었고 몇 번 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매번 만나면서도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마음을 경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김진수 씨와의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자신도 모르게 설렘과 함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순자 씨의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가족 외에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정말 맞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과 설렘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홀로 지내던 일상이 김진수 씨와의 만남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차츰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와 김진수 씨의 만남이 간간히 이어지면서 박순자 씨는 서서히 김진수 씨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조용하고 소박하게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박순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지만 분명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순자 씨가 김진수 씨를 특별하게 느끼게 된 계기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름 초입 어느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박순자 씨는 이날 도서관에 들러 책을 몇 권 빌린 뒤 집으로 돌아가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밖에는 갑작스레 내리기 시작한 비가 꽤나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왔던 박순자 씨는 잠시 처마 밑에 서서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마침 김진수 씨가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우산을 꼭 쥐고 들어오는 김진수 씨는 박순자 씨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며 이내 박순자 씨가 우산이 없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김진수 씨는 서슴없이 자신의 우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이거라도 쓰고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잠시 책을 더 보다가 갈 테니 걱정 말고 쓰세요. 박순자 씨는 그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조금 망설였습니다. 자신만 먼저 들어가기가 미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진수 씨는 괜찮다고 거듭 말하며 오히려 자신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박순자 씨는 김진수 씨의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돌아오는 길 내내 그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소한 배려 하나가 사람 마음에 오래 남을 수도 있구나 싶었고 그날 밤 김진수 씨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박순자 씨에게는 오랜만에 겪어보는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박순자 씨의 손주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딸 미애 씨가 직장일 때문에 잠시 손주 곁을 비울 수밖에 없게 되어 박순자 씨가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린 만큼 자주 병원을 드나드는 일이 많았기에 그날도 그저 덤덤히 시간을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박순자 씨의 마음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손주의 열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걱정이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거워 병실 한편에서 혼자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마침 김진수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진수 씨는 어딘가 우울한 박순자 씨의 목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내색 없이 꿋꿋하게 모든 일을 해내는 박순자 씨였지만 그 순간에는 손주 걱정으로 지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말없이 박순자 씨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그의 모습에서 박순자 씨는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씨가 조용히 손주가 누워있는 병상 앞에서 정성껏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박순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수 씨는 손주의 이마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 아이가 얼른 건강을 되찾을 겁니다. 꼭 힘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김진수 씨는 그렇게 병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박순자 씨가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평소 겉으로는 강인하게 보였던 박순자 씨도 그날만큼은 어깨가 축 늘어진 채 김진수 씨의 위로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가 손주를 위하는 마음이 마치 자신의 가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순자 씨는 김진수 씨를 더 이상 단순한 친구 이상의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걱정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관계라는 사실이 박순자 씨에게는 참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박순자 씨가 김진수 씨에게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기 시작했을 때 한편으로는 김진수 씨가 자신에게 어떤 마음인지 확신하기 어려워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동안 오랜 세월 남편과 함께 살았던 기억과 이제는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감정들이 교차하며 김진수 씨와의 관계가 그저 친구로서의 인연으로 끝나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진수 씨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알 수 없었기에 마음이 더욱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한 때였는데 그날 박순자 씨는 도서관에서 김진수 씨와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박순자 씨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한참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으로 박순자 씨는 김진수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도서관에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김진수 씨. 박순자 씨는 문자로 그렇게 전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있던 박순자 씨의 현관문이 갑자기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김진수 씨가 박순자 씨가 좋아하는 따뜻한 유자차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만나지 못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직접 와서 얼굴이라도 뵙고 싶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김진수 씨의 방문에 박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거나 약속을 통해 만났던 김진수 씨가 그저 얼굴을 보기 위해 자신을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박순자 씨는 순간 벅차오르는 감정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온 김진수 씨의 모습을 보며 이분도 나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박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김진수 씨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집에까지 와준 이유를 물어보는 박순자 씨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순자 씨가 도서관에 못 오신다고 하셨을 때 이상하게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순자 씨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찾아와서라도 직접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 씨는 김진수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건넨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자신을 향한 마음이 느껴졌고 그동안 혼자서 불안해했던 생각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수 씨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박순자 씨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박순자 씨는 마음 한구석에서 잔잔한 행복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두 사람에게 모두 특별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김진수 씨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 혼자만의 감정이 아닌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씨 역시 박순자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게 된 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 씨와 김진수 씨는 이제 더는 우연히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김진수 씨의 작은 편지 덕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 씨는 도서관에서 다시 김진수 씨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날은 김진수 씨가 무언가를 꺼내며 박순자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작은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김진수 씨가 읽고 감명받은 책의 구절이 적혀 있었고 책에 대해 간단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놓은 글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요즘 박순자 씨가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 쪽지를 받고 한참 동안 가슴이 따뜻해진 박순자 씨는 이내 집에 돌아와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독서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딸과 손주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오랜만에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그 속에서 김진수 씨와 교감하게 된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김진수 씨는 종종 자신에게 인상 깊었던 책 구절을 정성스레 예쁜 종이에 필사해서 박순자 씨에게 편지처럼 전해주었고 박순자 씨는 그가 건네준 작은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박순자 씨의 마음속에서는 김진수 씨를 향한 작은 설렘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순자 씨에게 김진수 씨는 단순히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이 아닌 서로의 삶을 조금씩 공유하며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박순자 씨와 김진수 씨는 이제 우연이 아닌 서로의 선택으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만나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마치 일상이 되었습니다. 따로 약속을 하지 않아도
서로 비슷한 시간에 도서관에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에게는 이런 평범한 만남들이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기쁨이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이후로 그리고 손주를 돌보며 딸의 부탁을 받아 생활해오면서 그저 누구의 아내이자 누구의 엄마라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던 자신이 이제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가끔씩 도서관을 나오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일이 더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김진수 씨와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음에 깊은 평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진수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있지만 늘 외로운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던 그의 마음 한편에 박순자 씨와의 만남이 따뜻한 위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박순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하루가 다르게 마음속에 설렘과 편안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도서관이 아닌 시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을 고르고 있던 박순자 씨 앞에 김진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함께 장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서로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된 그날은 두 사람 모두에게 참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김진수 씨는 그날 박순자 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며 시장에서 산 과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김진수 씨가 매번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에 함께하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평범한 일상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이제는 혼자일 때조차도 그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고 산책하는 모든 순간들이 일상의 행복이자 기다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어느 순간부터 김진수 씨와 함께 있는 자신이 마치 새로운 봄을 맞이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였지만 이제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와 함께라면 일상의 모든 것이 특별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조금씩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간단히 점심을 함께 먹고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동네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이 평범한 시간이 어느덧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뜻밖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순자 씨의 딸 미애 씨와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던 미애 씨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다가와서 어머니 옆에 있는 김진수 씨를 가만히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예상치 못했던 딸의 질문에 박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미애 씨의 시선과 기대에 찬 물음에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딸에게 이 만남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이 자꾸 망설여졌습니다. 딸이 혹시나 실망하거나 오해할까봐 박순자 씨는 차마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게 침묵이 흘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진수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수 씨는 미애 씨에게 다가가 정중한 목소리로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박순자 씨와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진수 씨의 담담하면서도 배려심 있는 태도는 그 자리에 있던 박순자 씨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망설이며 말을 잇지 못할 때 김진수 씨가 정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자신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김진수 씨가 보여준 용기와 배려에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애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딸에게는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새로운 만남을 알게 된 셈이었고 딸이 받을 충격이나 놀라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애 씨는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새로운 만남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순자 씨는 딸이 충격을 받을까봐 조심스레 미애 씨의 표정을 살폈고 미애 씨의 마음을 헤아리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딸 미애 씨는 우연히 어머니와 김진수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날 미애 씨의 마음은 한동안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곁에서 낯선 남자와 나란히 걷던 모습은 미애 씨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란 마음도 잠시 미애 씨는 어머니가 지금껏 혼자 지내오며 느꼈을 외로움을 생각했습니다. 미애 씨는 결혼 후 맞벌이로 바쁜 삶을 살아왔고 손주 육아를 도와주시던 어머니를 보며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직장 생활에 쫓기며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눌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가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을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애 씨는 천천히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날의 만남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했고 문득 김진수 씨와 함께 걸으며 편안하게 웃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애 씨는 자신이 놀라움을 지나치게 드러낸 것 같아 어머니가 혹시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애 씨의 마음속에서 점차 다른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김진수 씨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좋은 동반자가 되어준다면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분이라면 나쁠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진수 씨와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어머니의 인생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연인이 된다 해도 그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좋은 변화일 수 있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미애 씨는 천천히 어머니가 또 다른 소중한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동안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사랑을 미애 씨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제는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위해 누군가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미애 씨는 이 결심을 한 후에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도 김진수 아저씨와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 거죠?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의 눈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모습을 보며 미애 씨는 한편으로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미처 헤아리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김진수 씨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내의 병은 암이었고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상태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힘겨운 투병 기간을 버티고자 했지만 아내는 결국 그 시간을 오래 견디지 못했습니다. 김진수 씨에게 아내와의 이별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있는 아픔이었습니다. 그간 혼자 지내오며 그의 마음에는 늘 공허한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이제 모두 가정을 꾸리고 각각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김진수 씨와 아들들은 여전히 아내를 잃은 아픔을 품고 지내왔습니다. 특히나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던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기억은 아들들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수 씨는 아내와의 사별 이후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혼자 지내며 아내의 빈자리를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순자 씨를 만나면서부터 김진수 씨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박순자 씨와의 관계는 김진수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과 편안함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순자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지난 상처와 외로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수 씨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인연에 대해 아들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아들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떠올리며 아직도 마음 아파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앞에서 박순자 씨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진수 씨는 아들들에게 혹여나 실망을 안겨줄까봐 걱정되었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아들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박순자 씨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수 씨는 박순자 씨와 함께 있을 때의 평안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오랜 시간 동안 메워지지 않았던 마음속 자리가 조금씩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김진수 씨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아들들에게 박순자 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제 김진수 씨는 오랜 아픔을 뒤로 한 채 박순자 씨와의 새로운 인연을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수 씨는 아들들에게 조심스럽고도 솔직하게 박순자 씨에 대한 마음을 전했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망설이지 않고 박순자 씨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들은 오랜 기간 혼자 지냈던 아버지의 굳은 결심을 느끼고 놀라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지켜보며 응원하겠다는 말만 전해왔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 씨와 김진수 씨 두 사람은 따뜻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차를 마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박순자 씨에게 먼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 씨, 이제 저희도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 서로에게 솔직해지자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는 모든 감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순자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수 씨. 우리 서로 감추지 않고 솔직해져요.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도 참 행복해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자연스레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만큼 이제 박순자 씨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는 박순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순자 씨, 저와 함께 미래를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우리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만큼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은 인생을 보살피며
지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박순자 씨는 잠시 미소를 머금고 김진수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혼자 살아온 시간 속에서 박순자 씨는 이제는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었지만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 자신에게는 어쩌면 벅찰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도 자신들이 연애를 하는 것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 저는 지금 이대로의 관계가 참 좋아요. 꼭 결혼이라는 형식이 있어야만 서로를 아끼고 보살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저도 진수 씨와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김진수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진정한 동반자로 남기 위해 결혼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지만 동시에 박순자 씨의 마음도 충분히 배려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차이점이 그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평범하고도 따뜻한 일상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박순자 씨는 평소처럼 김진수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카페에서 김진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김진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던 김진수 씨였기에 처음에는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일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조차 되지 않자 박순자 씨는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김진수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두 사람은 서로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급히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걱정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박순자 씨는 비밀번호를 눌러 조심스럽게 김진수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어딘가 고요한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진수 씨, 김진수 씨. 박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방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그를 찾아 헤매던 박순자 씨는 결국 안방 침대 위에 외출복 차림으로 축 늘어진 채로 누워있는 김진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 씨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고 본능적으로 비명처럼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수 씨. 박순자 씨는 다급히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대었고 김진수 씨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잃은 것처럼 반응이 없는 김진수 씨를 바라보며 박순자 씨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김진수 씨를 빠르게 응급실로 옮겼지만 보호자 여부를 묻는 병원 직원의 질문에 박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아니었고 단순히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기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보호자라는 위치에서 간절히 그를 지켜보고 싶었지만 현실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괜스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박순자 씨는 마음을 다잡고 그의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망설이며 번호를 눌렀고 곧 수화기 너머로 김진수 씨의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가까운 인연으로 지내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아프셔서 병원에 오게 되었어요. 아들들의 목소리에서는 놀라움과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꿋꿋이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들에게 걸었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박순자 씨는 여전히 심란한 마음을 안고 김진수 씨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현실이 어딘가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문득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온 인연이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김진수 씨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된 것은 독감으로 인한 고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실려온 김진수 씨는 고열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박순자 씨의 빠른 대처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진수 씨의 아들과 며느리들은 박순자 씨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지켜주고 위급한 순간에 누구보다 빠르게 도움을 준 박순자 씨에게 아들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에 있었는데 박순자님이 아니었다면 큰일이었을 겁니다. 아들들은 어색하기도 했지만 박순자 씨가 보여준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를 걱정하고 보살피며 함께 있어주는 박순자 씨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박순자 씨가 아버지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박순자 씨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김진수 씨의 고열에 당황하며 보호자의 자격으로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혼자였던 시간을 떠올렸던 그녀는 김진수 씨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만약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법적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면 지금처럼 마음 졸이며 지켜보는 대신 그 곁에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진수 씨가 그동안 결혼을 제안해왔던 이유를 이제야 박순자 씨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진수 씨는 차츰 건강을 회복하여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두 사람은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이제는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곁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서로 의지하며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김진수 씨와 박순자 씨는 재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아들과 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이 결심을 전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던 일이었고 특히 김진수 씨가 병원에 실려갔던 날의 일이 계기가 되어 아버지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수 씨의 아들들은 진심으로 아버지와 박순자 씨의 관계를 축복하기로 했고 딸 미애 씨도 이제는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각자의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혼자였던 시간 동안 품었던 외로움과 고독은 이제 서로의 곁에서 위로하고 보살피며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로의 인생에서 만나고 위기를 함께 겪으며 사랑과 신뢰를 쌓아온 김진수 씨와 박순자 씨는 이제 인생 후반기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박순자 씨와 김진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참 따뜻해졌습니다. 이 두 분은 남은 인생의 길 위에서 서로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젊은 시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올 수 있는 소중한 인연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서로의 곁을 지키며 나누었던 소박한 일상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려 했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죠. 처음에는 결혼이라는 형식이 꼭 필요할지 고민했던 박순자 씨도 이 위기를 겪으며 서로의 보호자로서 함께할 수 있는 안정된 울타리를 만들어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두 분의 남은 여정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또는 주변에서 이런 인연을 맞이하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월 속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누군가와 다시 손을 맞잡는 용기,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는 그 소중한 마음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사연을 들으며 느끼신 감정과 함께 주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서 응원해 주시고 저는 또 다른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